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pprenticeship Learning via Inverse RL이고요. 그 다음에 Imitation Learning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쓴 강의는 슬라이드들은 버클리,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, 토론토, 그 다음에 피에터 아비가 앤드류 응의 슬라이드, 그 다음에 시아 마놀이라는 분, 그 다음에 김성필님의 슬라이드를 썼습니다. 강학습인데요. 어떤 스테이트가 있으면 어떤 에이전트는 어떤 액션을 취할 거고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받을 것이죠.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에는 그 게임이 있고 뭐 로보틱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죠. 그래서 왼쪽은 뭐 아타리 게임인데요. 되게 유명하죠. 그래서 이 아타리 게임이나 그냥 게임에서는 이런 스코어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런 스코어를 리워드 펑션을 주는데요. 실생에서는 그 스코어라는 걸 만들기가 되게 힘들죠. 뭐 이렇게 게임처럼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, 우리 실생활은. 그래서 뭐 리워드 펑션이 되게 강학습에서 중요한데요. 이 위에 있는 뭐 사례들은 다 리워드 펑션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뭐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뭐 챗봇 같은 경우에는 뭐 리워드라는 걸 되게 뭐 정의하기 힘들죠. 뭐 강학습의 종류인데요. 뭐 value based methods가 있고요. 뭐 DQN도 이쪽이죠. 그다음에 policy based gradient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오늘 제가 뭐 설명드릴 imitation learning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강학습은 뭐 스파스한 리워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강학습의 아쉬운 점은 그다음에 high sample complexity 즉 되게 오랫동안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. 네. 근데 뭐 로보틱스나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한 번 실패하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되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안전의 문제도 있죠. 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위험하고 그런 거. 네.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이 약간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한데요. 뭐 복잡한 행동도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리워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예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. 엑스퍼트라고 있는데요. 이 보통 사람이 엑스퍼트를 많이 합니다. 그래가지고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한 데이터로 그 자율주행차를 학습시키고 그러죠. 네. 그래서 이건 탁구 예제인데요.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로봇을 학습시킵니다. 그래서 뭐 25분 후에는 뭐 처음에 폴리시를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한 결과인데요. 이미테이션의 이니셜라이즈 꽤 잘 치죠? 그래서 뭐 나중에는 되게 사람하고 잘 치게 됩니다. 여기 이렇게 자율주행차인데요. 이 논문의 목표는 사람처럼 운전하기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빨간 차가 왼쪽 레인에 끼어들려고 하는데요. 뭐 나중에 성공하죠. 이것도
먼저 이미테이션 러닝을 써서 그 폴리시를 초기화한 다음에 그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그 폴리시를 최적화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테이션 러닝하고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같이 씁니다. 그래서 behavioral clonings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. 우리가 보통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호랑이 사진이 있으면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랑이라는 레이블이 나오겠죠. 뭐 잘 되면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 사진을 우리가 호랑이를 딱 관찰했으면 어떤 폴리시를 통해서 뭐 왼쪽으로 도망가라, 오른쪽으로 도망가라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. 네. 그래서 뭐 behavioral cloning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. 그래서 하나 구분하셔야 될 게 이 스테이트가 있고요. observation이 있는데요. 스테이트는 모든 것을 다 관찰하는 거고요. 이 observation은 우리가 보는 것만 관찰하는 건데요. 뭐 보통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실생활에선 observation을 많이 씁니다. 네. 이거는 2016년에 나온 엔비디아 논문인데요. 여기서 U는 액션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O로 우리가 자율주행차 논문인데요. O로 어떤 뭐 이미지가 들어오면 어떤 폴리시 네트워크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죠. 그래서 이런 observation, action, observation, action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슈퍼바이스 러닝 통해서 이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behavioral cloning인데요. 뭐 behavioral cloning은 뭐 엑스퍼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요. 완벽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걸 약간 보완해 준 게 대거라고 데이터 애그리게이션인데요. 엑스퍼트가 뭐 트레이닝 안 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. 트레이닝이라기보다 못 본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. 우리가 그냥 실제로 폴리시를 학습할 때.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막 엑스퍼트를 그쪽으로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. 대거를 통해서. 그럼 그 상황이 오면 엑스퍼트가 다 정답을 아니까 잘 학습되겠죠. 슈퍼바이즈 러닝으로. 그 다음에 오늘 뭐 발표할 인버스 RL인데요. 어떤 시퀀스가 있으면,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시퀀스가 있으면 역광학습을 통해서 어떤 리워드를 찾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리워드 있으면 그냥 강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강학습을 통해서 어떤 폴리시를 찾습니다. 네. 그래서 behavioral cloning이랑 다른 점은 behavioral cloning은 그냥 엑스퍼트의 동작을 따라하는 건데요. 이 역강학습은 어떤 리워드를 찾고요. 리워드를 통해서 강학습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보시면 1포스드 프로블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걸 위키피디아에 구글에 검색하시면 아마 웰포스 프로블럼이 뜰 건데요. 이 웰포스 프로블럼은 어떤 솔루션이 존재하고 솔루션이 유니크하다고 나오는데요. 이 역광학습은 이 R이라는 값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서 웰포스 프로블럼의 반대인 1포스 프로블럼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겐인데요. 최근에 약간 이미테이션 러닝에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. 이런 엑스퍼트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생성합니다. 그러면 나중에는 겐을 통해서 엑스퍼트 데이터와 제너레이티브 데이터가 구분되지 못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되지 못하죠. 네.
못하고 구분되지 못하면 뭐 꽤 좋은 데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, 왜냐하면 엑스퍼트랑 뭐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것을 통해 학습을 하는 거죠. 제너레이트된 데이터를 통해서. 그래서 프로블럼 포메이션인데요. 뭐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강학습처럼 트랜지션이 있고, 그 다음에 리워드는 정해져 있지 않고, 그 다음에 엑스포트죠. Teachers Demonstration. 이런 시퀀셜은 SASA가 있고요. 인버스 R은 그 R을 찾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Apprenticeship Learning via IR, 그 인버스 RL은 그 R로 그 좋은 폴리시를 찾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SA, 뭐 S 프라임, 뭐 투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리워드를 찾는 거죠. 강학습은 그래서 뭐 우리가 R 값이 주어지면 어떤 리워드, 강학습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떤 폴리시를 찾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인버스 R에는 그 이런 엑스퍼트 트래젝토리가 있으면 그 어떤 폴리시가 있을 거고, 폴리시를 그 인버스 R에 넣으면 어떤 리워드 펑션 R이 나오고, 그 R은 그 엑스퍼트의 트래젝토리를 설명하는 거죠. 즉 그 엑스퍼트의 의도를 찾는 거죠. 그러니까 apprentice라는 게 그 수련생이잖아요. 어떤 장인 밑에서 장인이 어떻게 보면 엑스퍼트고, 그 장인의 그 의도를 찾아내는 거죠. 그 수련생이. 네. 그래서 역강학습과 비헤이비어럴 클로닝의 다른 점은, 비헤이비어럴 클로닝은 그 선생의 행동을 그대로 뭐 따라하지만, IRL은 그 선생의 의도를 찾아냅니다. 네. 그래서 비헤이비어럴 클로닝은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어려움이 있고요. 그 인버스 R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뭐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인버스 R의 최초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논문인데요. 첫 번째는 앤드류 교수님과 그 다음에 슈어트 러셀 교수님, 유명한 분이죠. 그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 방식 저자이고요. 이 두 분이 RCM에 2000에 발표한 논문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그 피에터 아빌이라고 뭐 강학습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. 그다음에 다시 은 교수님이 2004년 RCML 때 발표한 논문이 두 논문이 있는데요. 이 두 논문이 그 인버스 RL의 첫 논문입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그 2004년 논문인데요. 이 2004년 논문이 약간 인용수도 많고 좀 더 약간, 네, 뭐 2000년 논문도 있지만 2004년 논문을 더 포인트를 많이 합니다. 그 첫 번째 역광학습 논문이라고. 그래서 2000년 논문 한번 짧게 보시면 그 피처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들을 쓰고요. 그 다음에 그 엑스퍼트의 그 액션들은 그 다른 액션들보다 더 훨씬 더 높아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차이가 클수록 엑스퍼트 액션과 그 다른 액션들의 차이가 더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apprenticeship learning, 이 논문은 뭐 엑스퍼트의 그 의도를 찾아내는 거고요. 그 전에도 물론 그런 뭐 시도는 있었지만 잘 안 된다고 합니다. 안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, 2000년에 나온 그 역광학습 논문에 베이스를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실제 엑스퍼트처럼 잘 됩니다.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. 네. 노테이션인데요. 뭐 일반 강학습하고 비슷합니다.
뭐 S는 state, 그 다음에 A는 action, T는 transition probabilities, 그 다음에 감마는 discount 혹은 decay라고 하죠. 이 D는 논문에서 뭐 처음에만 나오고 계속 안 나오는데 그 initial state distribution이고요. 근데 R은 reward입니다. 그래서 이 R은 우리가 W transpose P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이 W는 weight고요. 이 P는 S에서 나오는 값인데 그 K dimension feature 벡터입니다. 0하고 1 사이 값이고요. 이 W는 그리고 이 weight는 그 1보다 작고요. 그 다음에 S는 폴리시를 통해서 액션을 그 뱉어내죠. 네, 강학생화가 똑같죠.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 for loop를 계속 도는데요. 그 인버스 RL에서는 그 우리가 아까 전에 그 R은 그 W transpose P라고 정의했잖아요. 그래서 그 엑스퍼트의 리워드 펑션을 정의하고요. 그다음에 이 리워드는 그 다른 폴리시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강학습 스텝에서 우리가 리워드를 구했잖아요. 이 역강학습 스텝에서 이 리워드를 갖고 어떤 폴리시 파일을 구합니다. 네. 그리고 for loop로 계속 돌고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타우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요. 타우라는 걸 구하기 전에 이 UW를 보시면 어떤 폴리시에서 나온 리워드의 그 전체의 합의 expectation이고요. 이 R은 그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그 W 트랜스포즈 P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W 트랜스포즈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 폴리시에서 나온 P의 썸의 그 expectation을 우리가 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이 뮤는 이 feature expectations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그 엑스퍼트 폴리시에서 나온 빅 U는 그 현재 폴리시에서 나온 U 플러스 타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그 타우를 맥시마이즈 합니다. 즉 타우는 그 엑스퍼트 퍼포먼스와 그 현재 폴리시의 퍼포먼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엑스퍼트 폴리시에서 나온 피처 익스펙테이션 하고 그 현재 폴리시에서 나온 피처 익스펙테이션의 그 차이가 그 엡실론보다 크거나 작을 때 우리는 그 엑스퍼트 폴리시에서 나온 빅 U 마이너스 현재 폴리시에서 나온 비교가 그 엡실론보다 작거나 크다고 그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앞에 수식 보시면 그 우리가 비교가 있으면 그 이 뮤라는 거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듯이 그 리워드는 웨이트 트랜스포즈 피고요. 그 다음에 어떤 폴리시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for loop를 돕니다. 그래서 그 인버스 RL에서는 어떤 리워드 펑션을 뭐 추측하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워드 펑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리워드 펑션은 그 엑스퍼트가 그 전에 폴리시보다 더 잘하는 최대한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보셨듯이 그 타우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요. 타우가 그 마진이죠. 그 엑스퍼트와 그 다른 폴리시들의 차이. 그래서 그 옵티멀 폴리시 요거는 엑스퍼트인데요. 엑스퍼트 폴리시에서 나온 리워드와 그 현재 폴리시에서 나온 리워드의 차이가 그 타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. 네. 그러면서 리워드를 구하고 우리가 리워드를 구해졌으면 그 폴리시를 찾습니다. 그냥 일반 강화학습처럼. 그 다음에 계속 포르프를 돌다가 만약에 타우가 그 엡실론 나누기
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는 멈춥니다. 왜냐하면 티처 폴리시가 다른 폴리시들보다 더 엄청나게 뭐 잘하지는 않으니까, 이때는. 네. 그래서 이 맥스 마진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최대한 엑스퍼트 폴리시와 그 다음에 현재 폴리시의 차이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게 되면 엑스퍼트 폴리시와 엄청나게 다른 폴리시들이 나가 떨어집니다. 네.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 벡터 머신, 즉 SVM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.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워드는 웨이트 트랜스포즈 P고요. 그 다음에 파이에서 나오는 리워드의 썸의 expectation은 웨이트 트랜스포즈 뮤입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엑스퍼트 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폴리시에서 이니셜라이즈 된 뮤가 있는데요. 우리가 이렇게 W를 구하고 계속 이렇게 엑스퍼트하고 엑스퍼트 뮤하고 엑스퍼트 뮤하고 현재 파이에서 나온 뮤하고 이렇게 거리를 좁혀가면서 이렇게 리워드를 찾아갑니다. 네. 찾아가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K 나누기 1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엡실론 스퀘어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실험인데요. 이건 뭐 그리드 월드로 잠깐 실험했다는 건데 뭐 보시다시피 인버스 RL이 더 잘한다는 걸 보실 수 있죠. 네. 폴리시 그냥 비헤비어 클로닝 한 게 가장 잘 안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하이웨이 드라이빙으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. 왼쪽이 엑스퍼트, 즉 선생님이고 오른쪽이 현재 학습하고 있는 폴리시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1분 동안의 트레이닝 월드를 보여주고요. 트레이닝 하는 거를. 그 다음에 R 옵티마는 뭐 당연히 모르고요. 그 다음에 총 15개의 피처가 있는데요. 5개의 피처는 레인에 해당되는 거고 10개의 피처는 다른 차와의 뭐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5가지를 실험해 보는데요. 하나는 다른 차를 피해가는 뭐 나이스한 차. 두 번째는 모든 차를 들이박는 차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른쪽에 있으면서 차들을 피하는 차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른쪽에 있으면서 모든 차를 들이박는 차. 그 다음에 5번째는 가운데 레인에만 계속 달리는 차인데요. 나이스한 걸 보시면 왼쪽이 선생님이고 오른쪽이 왼쪽이 선생님이고 오른쪽이 학생인데 잘 학습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. 네.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이 들이박는 차인데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둘 다 최대한 많이 들이박고 있죠. 네.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피하는 건데 뭐 이것도 잘 되고 있죠. 네 번째는 오른쪽에 있으면서 최대한 많이 들이박는 차입니다. 네. 이것도 선생님하고 뭐 학생 둘 다 잘 되고요. 5번째는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달리는 차입니다. 네. 그래서 실험 결과인데요. 15개 피처 중에 6개만 뽑았는데요. 여기 보시면 피처
엑스퍼트의 피처 익스펙테이션하고 현재 학습하고 있는 피처 익스펙테이션하고 값이 이렇게 뭐 비슷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죠. 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알고리즘은 k 나누기 1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엡실론의 스퀘어만큼 컨버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엑스퍼트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보여줍니다. 네.